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급반등과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뉴욕과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며 또다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6% 넘게 폭락해 3년 2개월 만에 2만 고지를 내줬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5% 전후로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도 15분간 거래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열흘 새 네 번째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건너 급등락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증시도 4에서 5%대 낙폭을 기록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이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등의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도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미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고개를 들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Even as the market shifts from day to day, the coronavirus is slowing our economy to a near standstill, and we're almost certainly anticipating a recession. 고용 악화 징후도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북미 공장 가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고 독일의 자동차 기업 BMW도 유럽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월가의 한 경제 예측 회사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 실업률이 3.5%에서 6.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보다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세계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난 뒤에 개장한 국내 주식시장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예원 기자, 코스피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미국 유럽 증시와 달리 일단 반등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내려앉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4.89포인트, 2.19% 오른 1626.09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더 오르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는 15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6.45포인트, 3.39% 오른 501.59에 출발했고 하락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현재는 490선에서 오르내리면서 어제 장마감 때보다는 오름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단 반등 출발한 건 어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코스피는 4.86% 하락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도 5.75%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는 기대감에 장 초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원 30점 급등한 1257원에서 출발한 뒤 한때 1259원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식당과 극장 등 공공장소를 속속 폐쇄하고 있는 미국에선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도 카지노 영업을 사상 처음으로 중단했습니다. 각급 학교들은 아예 올 여름까지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와 도박장을 포함해 네바다주의 모든 영업장이 앞으로 30일간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미국에서도 하루 1,000명 이상 늘어나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At this time, we must act aggressively and decisively to protect ourselves, our families, and our community. 100년 전 네바다주에서 카지노가 합법화된 이래 카지노가 문을 닫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는 자택 대피령을 내린 곳도 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등 실리콘밸리 일대 10개 카운티와 도시에서 8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남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도 현지 시간 18일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공립학교 휴교령이 내려진 캘리포니아주에선 모든 공립학교가 올여름까지 문을 닫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hat it's unlikely that many of these schools, few if any, will open before the summer break. 실제 캔자스주는 모든 공립과 사립 초중고교에
여름 방학 전까지 문을 닫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4,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쟁 상황 시에 발동되는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공급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물자 조달이 시급해 보입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새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현재 7,800명에서 8,000명 수준입니다. 뉴욕주가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하룻밤 새 800명이 증가해 전체 확진자 수는 2,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뉴욕시에서만 하루 새 확진자가 500명 늘어난 여파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회사의 직원의 50%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부족한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에 1,000명이 수용 가능한 병원선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전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물자 생산법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We'll be invoking the Defense Production Act just in case we need it. In other words, I think you all know what it is, and it can do a lot of good things if we need it. 국방 물자 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대통령에게 특정 물자 생산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해 개개인에 $2,000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는 $1조, 우리 돈 1,250조의 돈을 푸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브라질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네,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오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희 기자, 9시부터 바람이 강해졌다고요? 네, 저는 지금 강릉 남대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하천가의 갈대와 나무들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는 오늘 새벽 2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새벽 6시부터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이미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 현재 설악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이르고 미시령이 초속 22.8m, 대관령 19.5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세찬 강풍이 예상되면서 산불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작은 불씨라도 강풍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은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의 야산에서 불이 난 건데요. 헬기 2대 등 장비 10여 대와 인력 6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산림 7,000제곱미터가 불에 탔다고 산림당국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성속초 산불 때 최대 순간 풍속도 초속 35m를 넘겼던 걸 고려하면 이후 대형 산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일 오전을 기해 강릉과 동해, 삼척, 양양 지역의 대형 산불 위험 예보를 발령했는데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나 흡연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남대천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연안부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인 기자,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는 바람이 제법 세게 불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곳은 인천항 연안부두인데요. 제 뒤쪽으로는 어선들이 출항을 하지 못한 채 정박해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서로 부딪힌 일이 없도록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또 이곳 인천항 주변의 여객선 11개 항로도 오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낮 동안에는 강원 영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해안가나 내륙에서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풍으로 가장 걱정되는 곳이 선별진료소인데요. 선별진료소마다 미리 태풍의 강한 바람에 대비해서 이미 철거를 한 곳도 있고요. 또
주변 건물이나 전신주 등을 이용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 바닥에 연결을 해갖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특별히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아주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7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귀인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과 공무원 등 인력 1,5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55대를 동원해 오전 7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바람이 거세져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려시대의 전시에 대비해 만들어진 보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또다시 요양병원들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고 어제 폐렴 증세로 17살 학생이 숨져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네, 코로나19 감염이든 아니든 10대 청소년이 이번 닷새 만에 숨져서 안타까움이 큰데요. 검체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최종 결과는 오늘 오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청소년은 경북 경산에 사는 17살 남학생인데요. 고열과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번 닷새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이 학생이 병원을 찾은 이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고 모두 7차례 진단 검사를 했는데요. 앞선 6차례 검사에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7번째 소변 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WHO의 코로나19 진단 기준과는 다른 유전자 발현 부위가 발견됐다며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숨진 학생의 검체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인데 최종 결과는 오늘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 학생이 양성으로 판정되면 국내 10대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됩니다. 기저질환이 없고 나이가 어릴 경우 대부분 증세가 심하지 않아서 사망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숨지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들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대구 지역 요양병원 5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대구 서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인데요. 입소자 57명과 직원 18명 등 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후로 일부 직원이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집단 격리 조치나 진단 검사는 없었습니다. 대구시가 고위험 집단 시설 390여 곳을 전수조사하다 추가 감염을 확인한 겁니다. 한사랑 요양병원 외에도 요양시설 4곳에서 1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가 아직 3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집단 감염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을 집단 격리했고요. 확진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요양병원 확진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병상을 마련하고 있고 마련되는 대로 이송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이후로 사망자가 7명 늘었습니다. 모두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8,413명이고요.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1,5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줄어든 신규 확진자 수와 달리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확진자 중 사망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치명률은 1% 정도로 이달 초보다 2배나 높아졌습니다. 치명률을 연령별로 보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공식 확진 판정자를 기준으로 20대 이하에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30, 40대에서는 0.1% 정도입니다. 그런데 60대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80대 이상에선 10%를 넘어섰습니다. 전염되면 10명 중 1명은 숨진다는 뜻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선 지속적이고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5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유입 사례가 다시 늘고 있는 건데요. 시기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2월까지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았죠.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유럽 방문 확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나 미국을 방문한 뒤 감염돼 귀국한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이런 변화는 해외 확진자 발생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대륙별로 확진자 발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한 자료인데요. 2월까지는 중국에서 대부분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죠.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아시아 국가 확진자는 줄어든 반면 유럽과 중동 국가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미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해외 이동 자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오늘부터 정규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유학이나 취업으로 미국에 장기간 거주를 준비 중인 분들은 당분간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오늘부터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예약된 비자 면접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이 개설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경보 2, 3, 4단계를 발령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비자 업무가 중단됩니다. 지난해 미국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한국인은 7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유학생이 2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차 방문이 1만 4천여 명, 어학연수 등 문화교류가 1만 3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장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미국 장기 체류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자기 학년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다만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스타 프로그램은 유지된다며 여행 등 단기 방문까지 막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비자 업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란에 거주하는 교민 등 8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전 8시쯤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는 외국 국적의 재외 동포와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기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탑승자들은 도착 후 경기도 성남의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으로 옮겨지고 음성이면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117만여 가구에 긴급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로 선택해서 6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매출액이 매우 감소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매출액이 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식당 분들 좀 나오시려면 거의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2달 전에는 조금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가게세도 제대로 못 낼 정도고.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전체 서울 시민 3분의 1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됩니다.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서울시가 현금을 직접 풀기로 한 건 코로나19 추경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론 현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을 유지하며 소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는 이달 말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 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 안건에 이런 긴급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긴급 재난소득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재원 부담을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거기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은 물론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 또 전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주는 방식 등도 논의 대상입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기보단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하거나 지자체가 첫 달을 지원하면 정부가 그 다음 달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현재 각 지자체별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지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긴급 재난소득 모델이 만들어지면 오늘부터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 안건에 올려 처리할 방침입니다. 먼저 지원을 시작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파격보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라고 강조한 만큼 긴급 재난소득이 시행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올림픽 출전을 준비 중인 펜싱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돌아온 선수들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병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A 선수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A 선수는 다음 대회를 준비하던 중 지난 13일 미세한 인후통을 느꼈습니다. 15일 귀국한 A 선수는 이틀 뒤 고향인 울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어제 양성으로 판정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기도 많이 좀 당스러워하고 처음에 목이 조금 아팠던 거 이외에는 한국 와서 약을 먹고 했더니 뭐 증상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함께 출전했던 여자배 선수단 21명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 사브르 종목에 출전했던 대표팀 10명은 전원 격리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종목별 선수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가대표 선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대회에 출전하고 어제 귀국한 배드민턴 대표팀도 선수촌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습니다. 귀국했지만은 훈련 일정이나 이런 건 전혀 잡지 못하고 각자 일단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레슬링 대표 선수가 외출 중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 격리되는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병렬입니다. 오늘은 강풍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거듭 당부합니다. 현재 서해안과 동해안 지방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 시속 90km 이상의 바람이 불겠는데요. 태풍이 초속 17m부터인데 오늘은 태풍이 직접 상륙해서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바람 정도가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급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천막과 그리고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경상도와 전남 동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대형 산불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낮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간의 먼지가 쌓여 있어 오늘 낮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따뜻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무척이나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별반 차이 없겠는데요.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어제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낮겠고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면서 더욱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에서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따뜻하다 못해 남부지방은 좀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아침 기온이 오르지 못해 일교차는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이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군이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KBS 통합 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